방어적 풋. 그러면 커버드 콜은 그렇다면 상방을 보는 사람이 해칭을 한 게 커버드 콜이에요. 그럼 방어적 풋은 하방을 보는 사람이 뭐 그건가요? 아니에요. 방어적 풋도 방어적 풋이라 그러면은 뭐 이제 되게 풋을 방어한 이게 정확하게 하면 우리말로 바꾸는 좀 이상해서 그러거든요. 커버드 콜은 뭐 번역하기 애매하니까 커버드 콜하고 이렇게 우리 영어를 그냥 썼어요. 근데 프로텍티브 풋 이걸 방어적 풋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방어적 풋 딱 그 단어만 넣고 보면 뜻이 애매하죠. 뭐 방어를 하는 풋이라는 얘기인가. 자, 포인트는 풋에 있는 거는 맞아요. 풋에 있는 건 맞는데 프로텍티브 풋 또 이제 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거든요. 개념 얘기만 하면 선물 매수랑 풋 매수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선물 매수랑 풋 매수. 자, 방어적 풋은 이런 거예요. 주식이나 선물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옵션, 풋 옵션이랑 이렇게 합치는 건데 풋 매수를 하면요. 풋 매수는 자, 풋 매수부터 보여드릴게요. 풋 옵션 수익 곡선. 풋 매수 수익 곡선 이렇게 그려지죠. 네, 손실은 한정적이고 내려가면 수익은 극대화되는 이런 그래프죠. 요 파란색이 만기 그래프예요. 파란색 그래프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풋옵션 그래프예요. 자, 풋옵션 수익 그래프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데 그렇다면 방어적 풋 보시면 선물 매수 자, 풋 매수 그래프를 제가 그림으로 찍어 볼게요. 자, 요게 풋 매수 그래프죠. 파란색이. 자, 여기서부터 그릴까요? 시장이 하락하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이제 풋 매수예요. 그러면 무슨 색으로 할까? 파란색 그렇죠? 선물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 이제 주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칠게요. 이게 쫙 선물이든 주식이든 본원 자산을 이렇게 매수하는 그래프죠. 얘를 합쳐주면 자, 이 변동이 없는 기간 동안은 이 구간이 유지되겠죠? 쭉 유지되겠죠? 이 색깔 좀 바꿀까요? 검은색으로 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자, 이 풋이 이제 무한대로 수익이 나고 본원자산은 무한대로 계속 손실이 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게 유지되죠. 자, 방어적 풋을 딱 그리는 순간 어떤 그림이 되집니까? 손실이 딱 지켜지죠? 손실이. 일정 부분 손실. 딱 이만큼의 손실만 딱 나오죠? 이만큼의 손실. 딱 이만큼의 손실만 발생되고, 손실이 지켜지면서 상승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쫙 나죠. 만약에 본원자산만 가지고 갔다면 선물 매수나 주식 매수만 했다면 이런 그래프가 됐을 거예요. 근데 방어적 풋을 하니까 손실을 딱 끊고 풋 매수의 성향이 그러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풋이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이 그래프 이해되시죠? 이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그죠? 손실이 한정되면서 이익이 쫙 나는 게 방어적 풋이다. 이해되시죠? 제가 풋옵션은 뭐라 그랬습니까? 풋옵션은 자산을 보유한 자가 시장이 밑으로 갈 것 같을 때 리딩을 하면서 발행자 얘기예요. 발행자. 이 밑으로 가는 거는 내가 용납 못해 라고 짚는다 그랬죠. 그게 풋 발행자예요. 자, 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풋들이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찍어놨어요. 누가요? 힘있는 시장 조성자들이 풋을 발행했습니다. 이 자리 아래로는 내려가는 건 나도 용납 안 해라고 짚어둔 자리들이에요. 그렇게 발행되어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풋옵션들이. 그 풋옵션을 산 거예요. 그 풋옵션을 사면서 선물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 조성자들이 최소한 이 자리를 밑으로 내려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행해둔 옵션들 중에서 내가 인정할 만한 수익이 나는 자리의 것을
풋을 사고 선물을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물 매수한 사람이 시장 조성자고 뭐 누구건 간에 방어적 풋 포지션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판부터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 판부터 보자. 내가 상방으로 기대 가격을 얼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방 베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콜 매도를 잡으면서 상방으로 베팅을 하는 건요. 기대치가 있고 목표치가 있고 한계치가 있어요. 상승의 한계치가 있는 베팅이에요. 그러나 풋 매수를 잡고 선물 매수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풋을 매수 잡고 선물 매수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베팅에 실패했을 때 내 마지노선은 여기, 내 손실의 끝은 여기 딱 그어놓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위로 무한대로 베팅을 건 거예요. 자, 외인들이 만약에 외인들이 자주 써요. 방어적 풋 포지션으로 나온다. 프로텍티브 풋 포지션으로 나온다. 이 얘기는 외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콜 매도할 때랑 그 시장 흐름이 다릅니다. 풋을 매수하면서 풋 매수를 해칭하면서 선물 매수를 들어온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때 외인들이 이겨서 위로 올라갈 때 상방 슈팅형으로 나옵니다. 탕탕탕 하고 치고 가요. 치고 갑니다. 그럴 때는 대가가 터집니다. 외인들이 방어적 풋 포지션을 가졌을 때 상방으로 변동성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콜감마가 터지고. 자, 상방으로 터졌어요. 위로 막 날아가요. 이제 팍스넷 보세요. 팍스넷도 자주 보시죠?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그 뻘쭘이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장 위로 올라가는데 풋이 안 빠져. 풋이 안 빠지니까 이거는 올라가는 거 사기다. 올라가다가 내려올 거야 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등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자, 왜 풋이 안 빠집니까? 안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 조성자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풋 매수를 해칭을 하고 있어요. 시장 수급에 풋 매수 수요들이 있거든요. 풋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습니다. 이미 침체된 옵션인 풋 옵션이 더 이상 빠질 가격도 없어요. 옵션에서. 그러니까 밋밋해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겁니다. 풋 옵션이. 그러나 콜 옵션은 상방형 수팅이 나오기 때문에 위로 계속 날아가거든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풋이 안 죽는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풋이 안 죽는다? 이상하죠? 위로 슈팅 나오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자, 쪼다 같은 애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팍스넷에서. 자, 시장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외인들이 풋 매수하고 있대요. 외인들이 풋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거 사기래요. 시장 내려갈 거래요. 외인이 풋 매수했대요. 자, 외인이 풋 매수만 했겠어요? 그 시장 올라가는 흐름에서? 외인 풋 매수하면서 뭐 현물을 매수하든 선물을 매수하든 상방 베팅을 한 거예요. 자, 지역적인 걸 보면 안 됩니다. 수급을 볼 때. 수급 강의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 방어적 풋 포지션을 강력하게 예를 들어 외인들이 강력하게 쓴다. 그러면 콜 감마를 경계해야 돼요. 위로 상승한다가 아니라 상승 패턴이 돌파형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 있죠? 그 해칭 개념으로 얘기를 할 때, 자, 선물을 매수했을 때 상방형으로 베팅이 나왔을 때, 자,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콜 매도를 해칭하는 시장은 하고 풋 매수를 해칭을 하면서 상방으로 베팅하는 시장하고는 상승 시장으로 리딩이 되더라도 리딩하는 세력이 이겼을 때 그 시장 성격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서 캐칭을 해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수님,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예, 아마 조수님 경우에는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있으셔서 뭔가 좀 이렇게 해결이라기보다는 좀 막혔던 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강의가 어떤 특정된 어떤 이런 뭐 포지션을 이해하는 데서 끝내는 어떤 이런 얘기들로 저는 매듭을 지려고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부딪히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그 시장 성격을 풀어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쌓은 기초 지식들은 내가 트레이더로서 시장에서 그 시장 흐름과 부딪혀서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 판단의 근거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거든요. 책을 보면서
커버드 콜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어적 풋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개념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행사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어적 풋이라는 것은 손실을 한정시키고 상방으로 베팅하는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방어적 풋으로 나온다. 우리가 시장에서 부딪힐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방어적 풋을 쓸 일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방어적 풋, 그 포지션을 잡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냥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냥 한번 붙을 거면 무슨 풋옵션 매수까지 해. 그냥 콜 매수하죠. 네, 개인 투자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있게 상방 베팅 할 것 같으면 네, 그냥 콜 매수하고 왜요? 콜 매수해서 그 콜 돈 다 날리면 끝이잖아요. 개인들은 그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방어적 풋 개인 투자자한테는 콜 매수예요. 콜 매수. 상방으로 터지면 먹는 거고 안 터지면 뭐 잃는 건데 다 잃어봤자 내가 콜 매수할 때 들어간 돈 다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방어적 풋 포지션은 시장 조성자들에겐 콜 매수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방 변동성 확대에다 베팅했다는 얘기입니다. 웨인이 방어적 풋 포지션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냥 웨인이 네이키드 콜 매수 잡았다 이렇게 막 이어붙이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이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어적 포지션을 실제로 포지션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같은 날 잡은 건데 245.80에 선물 매수를 잡고요. 풋 240풋짜리. 그러니까 이제 발행한 이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240 밑으로 내려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발행을 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발행한 건 의미가 없지만 돈 좀 있는 이들, 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이 발행해 놓은 풋자리들이잖아요. 240 풋이. 그럼 이런 240 풋자리에 발행되어 있는 것을 산다는 얘기죠. 4개를 샀죠. 델타가 어떻게 맞췄냐면 제가 15에다가 맞춰봤어요. 델타 중립에 가깝게 맞췄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양매수죠. 네, 양매수하고 흡사하죠. 네, 양매수하고 흡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풋매수를 조금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커지죠. 더 줄여보니까 포지션이 그려지는 그림들이 조금 더 양매수에 흡사해지죠. 색깔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초 강의를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 그릭스 이 수량 잡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감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감마가 플러스로 나와요. 방어적 풋은 감마가 플러스고, 자, 커버드 콜이죠. 커버드 콜은 감마 리스크에 노출이 돼요. 마이너스 9죠. 이렇게 나오죠. 자, 방어적 풋은 양매수와 연관이 있고, 그죠? 커버드 콜은 양매도와 또 연관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전에서 포지셔닝을 해가면서 잡다 보면 느끼시게 돼요. 근데 이제 오버를 하거나 또 장중 일중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수량을 조절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옵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선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리스크적인 차원에서는 방어적 풋이 양매수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고요. 커버드 콜이 양매도보다 대응하기가 더 수월한 상황이 많아요. 실전에서. 그래서 최근 현재 시장에서는 그 돈 많은 개인들이 오버할 때 네이키드 양매도 오버패보다는 커버드콜 오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양매도가 대박치고 있을 때 커버드콜도 같이 옆에서 대박치고 있어요. 이런 커버드콜이 대박을 같이 치는 대박형입니다. 두 번째, 콜매도를 충분히 쳐준 델타 부분을 쭉 막아준. 근데 이런 부분은 감마가 더 늘어나죠. 리스크가 요거보다. 이제 이런 커버드콜은 상방형 커버드콜이에요. 쉽게 보면 상방형 공격포라 요거는 올라갈 때 양압이 죽을 때 같이 수익을 보지만 더 큰 수익을 보는 거는 상승분에 대한 델타 혜택까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혜택을 보다 이런 경우에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자기가 보던 대로 이 자리에서 한 이만큼까지 수익이 났다. 이때 콜매도를 하나 또 딱 늘어놓으면 이게 확보되는 차원도 되겠죠. 이제
대응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옵션을 선물과 섞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이 부분들의 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을 이런 거래를 못하도록, 돈이 없으면 이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시장은 진입장벽을 지금 쌓고 있어요. 옵션 가격이 지금 5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는 돈 3, 4천만 원만 있으면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개인들도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래하기 힘들게 막아놨어요. 억 단위 아래는 이런 거래 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니들은 그냥 선물 매수만 하고 선물 매도만 하고 그냥 콜 매도나 하고 콜 매수나 하고 뭐 푸시나 사고 이러라는 식으로 몰아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하는 이들이 점점 줄고 있죠.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라져 가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뭐 다쳐서 떠나기도 한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이쪽 거래 개인들이 진입을 안 해 들어오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거래를 뭐 하는 건 뭐 기관 출신들, 특히 기관 출신들 거래하는 거 보면 뻔합니다. 그냥 양매도질만 해요. 양매도질, 커버드 콜, 방어적 부, 이게 그들의 전술의 전부입니다. 기관의 증권회사 직원들 중에 이거 말고 다른 거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콘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양매수, 양매도도 안 해요. 양매도밖에 안 해요. 양매도 하다가 선물 매수나 매도 포지션 잡고서 이렇게 가면서, 뭐 증권 경우에는 그냥 양매도만 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이거 제가 딴 데서 따온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인데, 방어적 풋은 풋옵션 매수로 하방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상방으로 갔을 때 크게 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유시하셔야 되고, 제가 양매수 측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적 풋으로 갔을 때 하락으로 가도 이익이 나옵니다. 크게 보세요. 선물 매수포지만, 그죠? 하락으로 심하게 내려가면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대신 손실이 한정이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확 내려가면서 이 방어적 풋을 잡았는데 그 잡은 자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익이 나는 형태로 가기는 쉽지 않고, 방어적 풋 포지션을 잡으면서 델타가 마이너스 잡도록 잡는다는 건 바보짓이에요. 더 좋은 포지션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어적 풋으로. 오히려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방어적 풋 포지션을 개인들은 잡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방어적 풋 포지션을 나왔을 때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뒤집을 수도 있어요. 방어적 풋을 이렇게 이용했다가요, 그 포지션 놔두고 여기다 다 다른 포지션을 얹어가면서 그들의 포지셔닝들 하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옵션을 양매도를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떠요. 상방 시프트가 됩니다. 1주차에 포지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2주차부터 양매도를 막, 그역과 양매도를 막 때리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꽃패가 되죠, 꽃패. 이제 어떤 상황이 나도 손실이 안 나는 포지션이 돼요. 2주차, 3주차에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양매수로 따라 붙는다, 양매도질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포지션이 이렇게 떠버립니다. 이렇게 떠버려요. 만기 포지션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이게 최소 이익이 나고, 위로 뜨든 아래로 뜨든 그냥 이익이 나버리는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해요. 만기손이 그려보면. 왜냐? 여기서 양매도를 계속 때리면 이게 붕 떠요. 손익 그래프가. 여기까지 드리고 정리하기로 했었죠. 자, 구축 조건은 소폭의 주가 하락 예상 시, 큰 폭의 하락 예상 시 다 틀린 얘기입니다. 교과서들에서 하는 소리 애들이에요. 소폭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지, 뭐 커버드 콜옵션 매도를 하는데 선물로 해칭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소폭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커버드 콜 할 수 있어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에서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해갖고는 거래에 도움을 못 받습니다. 큰 폭의 가격 하락 예상 시에 방어적 풋이다? 그렇게 개인들한테 거래하라는 얘기예요. 지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근데 요거는 좀 내용이 제가 떠놓은 이유가, 그 OTM하고 ITM, OTM이 이제 외가, 아웃월드라 그래갖고 저기 외가, ITM이 내 가격이거든요. 예. 지금 맹가님 해준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조수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상승시 높은 이익을 원할 경우 OTM으로 매도하고, 하락시 손실 최소화를 원할 경우 내 가격을 매도한다. 이 해지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도 의미가 좀 있어요. 뭐냐면 옵션 매도를 했을 때 프리미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얼마나 원하느냐. 프리미엄은 다시 말하면 내가 손실을 볼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네. 손실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내가 때리는 옵션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콜을 발행할 때 외가격 상태에 대한 걸로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에 한번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부르는 게 콜인데 밑에 가격을 콜을 부르는 경우는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가격 콜 매도와 외가격 풋 매도는 제가 설명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다른 측면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해지 종목의 선택이라는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간단하게만 터치 드리면 내가격 콜을 때린다는 얘기는요. 외가격 콜을 때린다는 발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상승을 보면서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보다 낮은 가격에 콜을 부른다는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기대 가격이라 그랬죠. 내가 기대하는 콜 발행은 기대라 그랬습니다. 내 가격 콜을 때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시장을 밑으로 확 내리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내 가격 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이 콜 매도가 아니에요. 그 경우는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격 풋 비싼 풋을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요. 풋 매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장을 밑으로 꼬라박겠다라는 얘기. 그죠? 비싼 풋이면, 꼬라박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비싼 풋을 때리는 얘기는. 의미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 이해를,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한번 더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될 거예요. 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커버드 콜과 양매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방어적 풋 그리고 양매수랑 잠깐 연결을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가 사실은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버셜과 컨버전을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원래 이제 강의가 1시간이 넘어가면요. 집중도가 떨어지고, 심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체크를 해드려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이제 리버셜과 컨버전 설명 들어갑니다.